네. 잘 쉬셨나요? 네,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강사님은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기 너무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TVN 교통방송, 전주 MBC, 라디오 패널 등 뭐 다양한 활동, 방송 경험과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병무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입니다. 인재경영 기업교육 명강사 30인에도 선정이 되신 경력이 있고 한국소통교육센터 원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선혜 강사님을 모시고 2일차 마지막 수업으로 면접 예절과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혜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시 30분에 끝내드릴 거예요. 근데 대신 답변을 좀 잘해주셔야 네,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5시 30분에 끝내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 할 거 빼고 뭐 해야 되는 거 빼고 5시 30분에 끝내드리면 이거는 수업에 의미가 없잖아요. 할 거는 다 하면서 5시 30분에 끝내드릴 테니까 답변을 조금 빠르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해주시면 원활하게 오늘 교육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제 소개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가 많죠. 네. 지금 전주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취업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사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수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면접 스킬도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하는 수업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꿈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딜 가고 싶다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취업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어떤 일을 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곳에도 면접 보고 저쪽에서도 면접 보고 그러다가 운이 좋게 됐어? 그럼 나 여기 다녀야지. 그러고 다니다가 나랑 안 맞아. 그럼 그만두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회사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직무를 어떤 걸 좀 나랑 잘 맞으니까 요 직무, 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걸 좀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취업이 좀 빠르고요. 훨씬 더 그쪽으로 분야로 진출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직무랑 좀 잘 맞는 사람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좀 요거부터 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가 바꾼 채용 시장부터 좀 살짝만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실제로 얼굴 뵙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취업 시장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화상 면접, AI 면접으로 대체가 많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혹시 어디 줌이라든지 이런 게 접속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우리가 화상 면접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AI 면접 같은 경우는 기계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하지만 내가 기계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 기계가 내 표정을 읽고 내 말투를 읽고 내 말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는 AI 면접으로도 굉장히 많이 대처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AI 면접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우리 이현아 선생님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데 개인적인 문제이신 것 같은데, 그쵸?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죠? 지금.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신다. 우리 이현아 선생님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정기공채가 사라지고 수시채용으로 바뀌었다.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여러 명을 막 뽑아요. 분야별로 다 뽑아서 그 안에서 또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시킵니다. 이런 채용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시 채용을 합니다. 수시 채용은 어떤 의미냐면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내가 그 사람만 딱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수시 채용의 경우는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린 사람을 뽑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그 자리에 오래 근무할 사람을 뽑아요. 신입사원들 정기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떨어져 나갈 걸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가면 우리 담당자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장 빨리 퇴사할 것 같은 애 한번 찍어보세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교육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자리에 딱 어울리는 사람하고 우리가 뽑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오래 근무할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죠? 조직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는 그 직무와 잘 맞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무 담당자들,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근무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즘 다 스펙도 비슷하고요. 네, 이런 교육들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약간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래도 가장 우선시하는 건 뭐냐? 오래 근무할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는요, 뽑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뽑혀서 그 직무에 그죠? 잘 할 수 있는 숙달자가 될 때까지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숙달을 딱 시켜놨더니 그만둬버려. 그럼 어떻게 조직에서는? 손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근무할 사람은 좋아요. 수시 채용은 더더욱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 제가 뵈니까 수시 채용으로, 채용 그 면접이라든지 뭐 이력서 제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채용 박람회도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 채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굳이 나와서 근무 안 해도 돼. 뭐 이런 것들도 많죠. 자, 거기에 이제 챗봇, 그러니까 로봇가 취업 상담을 해주는 상황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 시장의 흐름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조금씩은. 그죠? 그리고 취업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그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직무의 네, 흐름도 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능력이 필요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필요한 능력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취업 준비 언제부터 했냐고 물어봤대요. 취업 준비 언제부터 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제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신데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언제부터 해요? 대학 들어가자부터 1학년 때부터 하는 친구도 많고요. 4학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4학년 때 하면 늦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3학년, 2학년, 4학년 아이들을 만나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4학년은 좀 늦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분야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최소 2, 3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네, 왜 그러면 이제 좀 늦게 공부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외국어 공부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좀 잘 작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작성을 잘 하셔서 중요한 건 면접 보러 가셔야 돼요. 이제.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채용 절차를 밟으실 때 내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많이 좌우는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가 돌려가지고요. 자소서 쓴 거, 문장이 좀 이상하거나 그럼 다 걸러냅니다, 기계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신분만 확실하면 크게 문제 없는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인터뷰, 면접이에요, 면접. 그죠? 그 면접에서 나 어떤 사람인지, 나 오래 근무할 사람이에요, 라는 걸 면접관한테 어필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면접이란 뭐냐, 이렇게, 요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면접은요, 면접관과 응시자가 서로 얼굴을 맞댄대요. 얼굴을 맞댄대요. 얼굴을 맞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수험자, 언어를 매개로. 그래서 우리 장세훈 강사님이 앞에서 내가, 그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표현법을 좀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언어를 매개로 해서
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는요, 양적 평가 수단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런 양적 평가 수단이라고 한다면 면접은 질적 평가 수단입니다. 그 실제로 내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즉 면접은 나라는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마케팅하는 일이에요. 전략적으로 마케팅하는 일.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가지고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일이 면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재취업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많이 컨설팅을 해보고 만나뵈면, 나는 여기서 20년을 근무했는데, 난 여기서 15년 근무했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깨에 뽕을 딱 가지고 가시는 경우 되게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양적인 거예요. 양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면접에서는요, 질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면접에서. 그건 이미 다 파악된 거잖아요. 근데 면접에 가셔가지고 나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뽕이 이만큼 들어가셔가지고 대화를 하고 오시면 100%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나, 그죠? 어떤 능력을 갖춘 난지 질적으로 평가를 받는 곳이 바로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면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실제 면접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접 준비하러 가시기 전에는요, 뭘 보고 가셔야 돼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가시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홈페이지를 보러 들어가시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인재를 원한다라고 홈페이지에 너무 친절하게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요, 나 능력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하려고 갔다가, 사실은 우린 능력 좋은 사람보다는 우리 조직의 인재상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긋난다는 거죠. 어긋난다는 거죠. 붙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파악하셔야 돼요.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상, 이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능력, 뭔지. 그걸 어필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봤더니 많은 곳에서 요즘 홈페이지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냐면요. 도전, 창의, 열정, 팀워크, 창의, 협력, 혁신, 신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합, 도덕성. 그러면 이런 단어들 중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조직과 내가 가려고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조직에 가가지고 난 창의력이 있다고 얘기해봤자 이건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 직무에서 원하는 게 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왜? 오래 근무할 사람을 뽑는다니까요. 오래 근무할 사람을 뽑으려면 우리 조직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둘 때 뭐라고 그만둬요? 난 이런 일 하는 줄 몰랐다. 난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회사 나가시거든요. 그죠? 그거는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한번 볼까요?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4가지예요. 취업하실 때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이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창의력 요것도 우리가 빼볼게. 이거는 이제 저 신입사원들한테 원하는 거고, 우리가 신입사원이 아니라, 그죠? 중간에 재취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실 때는 의사소통 능력하고 협업 능력을 가장 우선시 봐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들. 조직 생활에서, 그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드세요? 해보신 분들? 사람 때문에 힘드셨어요? 일 때문에 힘드셨어요? 성표 선생님 고맙습니다. 백강성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랑, 예, 그 사람이랑 안 맞아요. 그 사람이랑 일 못 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싸우고 나와버려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사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나는 의사소통 능력도 좋고 협업 능력도 중요합니다. 라는 걸 면접 볼 때 표현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줄줄줄줄 이런 일에 얘기했고, 나 이런 일 할 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능력들을,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잘 내가 어필하고 오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면접이라는 곳은 우리가 나를 많이 경험하고 나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건 첫인상을 잡아야 돼. 그죠? 나 오래 근무할 사람이고, 나 협업 잘할 사람이고, 나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상대방이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첫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채팅창에 한번 써봐주세요. 조금,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선생님들 답변 다 안 했는데 막 다음으로 넘어가. 이게 조금 송출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첫인상은 몇 초 만에 결정이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라는 걸 판단할 때 우리가 몇 초 만에 그 결정이 될까요? 성표 선생님 1초 만이면 사람 금방 파악해버렸네요. 네, 그죠? 실제로 5초도 써주셨고 우리 박정님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초 관상가 양반 어떻게 관상가 양반 내가 여기서 일을 오래 할 상이요 이러는 거죠? 네. 네. 자 대부분이요 이제 이게 5초 걸린다고 해요. 5초. 근데 이게 실험 결과 미국은 7초, 일본은 5초, 한국은 3초래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 게 여기서도 나와버려요. 그쵸? 네. 그리고 3초는요, 잘 보세요, 선생님들. 사람을 앞에서 딱 만났어. 1, 2, 3.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선생님들, 3초 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면접 가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면접부에서 첫인상을 면접에서 채용평가에 반영을 하느냐,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안 뽑아야 되겠다, 요거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상당히 고려한다가 12%예요. 고려하는 편이 59.5%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서는 고려를 한다가 24%예요. 보시면 거의 7, 80%가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뭘 보고 그 사람이, 첫인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표정하고 눈빛입니다. 자, 즉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3초 만에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어떤 사람이겠구나, 성실한 사람이겠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겠구나를 벌써 평가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자세, 태도, 네, 그리고 말하는 내용 보시면 표정, 눈빛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사실 얼굴 쪽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짧은 순간에 위아래로 딱 훑어보고 어떤 사람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가장 큰 건 처음 사람 딱 만났을 때 표정, 눈빛을 본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요즘은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더더욱 눈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딱 만났을 때 눈빛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눈이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참 진짜 저도 살다 강의한 지 13년 됐는데 별의별 강의를 다 해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눈으로 웃는 거를 가르쳐요. 눈으로 웃는 거를. 예. 예전에는요. 눈은 안 웃어도 입꼬리를 올리면 저 사람이 웃고 있구나라고 상대방이 그죠? 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눈까지 웃어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구나. 나 여기 지금 기분 좋게 왔어요. 라는 걸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까지 웃게끔 만드는 수업을 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입꼬리만 올리면 진짜 웃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면접관들은 예전에는 가짜 웃음에도 가끔은 속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속을 수가 없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눈꼬리가 이렇게 웃어야 웃는 사람이 된다. 근데요. 이게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부터 딱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만들어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특히나 면접에 가서서요. 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죠? 앞으로 살 것이며 이런 얘기가 우리가 심도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미지가 그러면 뭐냐면요. 이미지가 타인이 봤을 때 내 모습이 이미지예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여기 차려입고 나왔는데 딱 나왔더니 어떤 선생님이 제가 거울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고 나왔냐. 어머 나는 진짜 섹시한 것 같아. 그러고 나왔다고 볼게요. 이러고 나왔는데 어떤 다른 분이 저를 보고 어머 강사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제 이미지는 섹시한 걸까요? 귀여운 걸까요? 나는 나 섹시해 그러고 나왔는데 주위에서는 귀여우세요 그러면 제 이미지는 귀여운 걸까요? 섹시한 걸까요? 그렇죠. 성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이미지는 귀여운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생각해도요. 밖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나를 평가를 하면 내 이미지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이제 우리가 면접 준비할 때 이 이미지를 잘 관리를 하고 나를 잘 마케팅을 하시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실제로 외적으로 잘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사람은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는데 다들 외적인 걸로 판단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보여지는 걸로.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걸 보고 속마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 지금 나는 주위에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가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들 나는 성실한 사람인데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면접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상대방이 평가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실제로 이미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가끔 우리 성표 선생님 차갑고 냉정하다는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자, 우리 성표 선생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성표 선생님 이 채팅창 좀 활성화 좀 시켜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표 선생님 오늘 진짜 모범생이시네. 네. 신병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진짜? 진짜? 이게 끝이에요? 진짜? 이게 끝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보는 눈 다 비슷하고 얘기하시죠? 그쵸? 사람 보는 눈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그쵸? 상대방이 나를 차갑다라고 느꼈으면 면접 가서도 상대방이 나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면접 가서 내가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현재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좋은 얘기 듣기 싫잖아요, 사실. 그쵸? 듣기 싫은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되게 하시냐면 우리 성표 선생님처럼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양호한 답변이고요. 상대방이 너 진짜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거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네. 혹은 잘못 봤네 나를. 야, 그런 말 한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은 얼마나 이미지가 좋길래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그냥 튕겨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튕겨내버리면 내가 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차가운 사람으로 본대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상대방들은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본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물어봐서 그거를 변화시켜서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셔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근데 선생님들 되게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분들이 많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으로 비추고 싶은 거야, 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야. 네. 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욕심이지 뭐겠습니까? 그죠? 본인은 안 좋은 얘기 들어오면, 다 튕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고집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딜 가도 다 사람은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나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취업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우리 성표 선생님은 진짜 하시고 조금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좀 가져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요. 내가 면접관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위 사람들한테 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도 물어볼 줄 아셔야 되고요.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바꿔 나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저분이 저런 사람이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오래 근무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연습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성표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한다고요. 이미지 메이킹은 연예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간에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사회생활 하실 때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이미지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보여지는 거. 근데 보여질 때 어디를 많이 본다고요? 얼굴 표정하고 눈을 많이 본다고 했어요. 그쵸?
예,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네, 어떤 표정으로 하고 오냐 이거거든요. 즉, 뭐 하라는 얘기냐면 웃으라는 이야기예요. 웃으라는 이야기. 그죠? 요거 넘어가 볼게요. 웃으라는 이야기. 이렇게. 그죠? 관상학적으로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선생님들.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복이 어디로 들어와요? 왜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특히나 웃는 얼굴을 보면 아이고 좋은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복이 어디로 들어오냐 그러면 이마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마를 보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마 까고 왔죠 오늘. 그래서 이마를 보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복이 그래서 이마로 들어오고요. 뭘 타고 내려오냐면 코를 타고 내려와서 어디에 담겨요? 입꼬리에 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그릇 모양이면 우리가 그죠? 복이 담기는 상이다. 입꼬리가 약간 처지는 상이면 복이 흘러내리는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올 사람이 복 담긴 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복 흘러내리는 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복 들어오는 상을 뽑아야 우리 회사에 복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잘 웃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웃으셔야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 웃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네, 안 웃게 되긴 하는데 웃으셔야 돼요. 어떠세요? 이렇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웃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를 만나는 면접관이 나를 보고 웃게 만들려면 누가 먼저 웃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웃고 들어가야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어요. 그래야 첫 만남이,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우는 거죠. 그리고 웃으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선생님들 보세요. 나 면접 보러 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왜 카메라가 제가 연기를 참 잘하는 사람인데 문 열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면요. 상대방이 예 이렇게 반응해요. 그죠? 그럼 이 첫 단추가 좀 잘 안 끼워지는 느낌 아니에요? 네, 활짝 입꼬리 올리셔야죠. 입꼬리 올리시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야 목소리 또 달라지고 이번 면접 보러 오셨죠?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맞이를 하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사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 강사를 하려고 서울로 교육받으러 다녔거든요. 선생님들. 교육받으러 갔더니 첫 수업에 저희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첫 수업에? 입꼬리 올리는 거 가르쳐요. 미스키, 와이키키, 미나리, 이효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이거 배우고 왔어요. 280만 원 주고. 근데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그래요? 그때부터 사람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니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프면 한 번 더 나와서 나한테 물어봐주고 이러면서 관계도 달라져요. 이 꼴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들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가 네, 천천히 백강선 뭘 천천히 아까 그 문구요? 위스키, 와이키키, 미나리, 이효리 안녕하십니까? 요거를 서울에서 280만 원 주고 배워왔다고요. 근데 돈이 안 아깝다고요. 왜냐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그걸 배우고 이제 지금 전주에 살고 있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또 좀 더 많이 하겠죠. 다른 지역보다는. 근데 요걸 지역에서 먼저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누가 입꼬리 올리면서 안녕하십니까 해요. 그걸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기한 거야. 신기하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다르네, 남다르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져요. 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웃게 만들어라.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게 만들려면 내가 개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입꼬리 올리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밝게 인사할 줄 아셔야 된다. 그게 면접에서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네, 누구 뽑으시겠냐는 거지. 그죠? 누구 뽑으시겠냐는 거야. 보세요. 눈부터 달라요.
눈을 여기를 가린다고 입 쪽을 가린다고 생각해도요 눈부터가 다르죠. 누구 뽑으시겠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먼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전달할 수 있도록 웃으시면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인사잖아요. 인사. 인사할 때도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네, 인사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면접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시 면접 같은 게 문제예요. 우리 차라리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 정기 채용 같은 경우는요. 정규 채용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세요. 6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죠? 면접을 보면 다 같이 인사하면 돼요. 크게 문제 없죠? 시키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시 채용이라고.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면접을 보실 때는 특히나 그냥 방문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면접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고는 만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뻘쭘뻘쭘해. 왜냐하면 나만 가서 인터뷰하는 경우거든요. 나만 면접 보는 경우거든. 차라리 분위기가 면접 분위기면 긴장도 살짝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정말 당당하게 가셔야 돼요. 가셔서 들어가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누구누구 만나뵈러 왔습니다. 오늘 면접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걸어가면서 인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시면, 그러니까 문 열고 걸어가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서 인사를 할 때도 제자리에 서서 인사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인사를 먼저 했더라도 다시 1대1로 면접을 보거나 1대1로 상담을 하실 때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혹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바로 그분을 만나봐야 된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이분이 오늘 인터뷰하실 누구누구십니다. 혹은 면접 보실 누구누구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 정중하게 45도 정도 인사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혹은 또 사례로 하나 하면 그러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혼자 왔으니까. 그러면 회의실에 간단 말이에요. 회의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수첩을 들고 한 분이 들어오시거나 두 분이 들어오세요. 그럴 때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네, 인사를 제대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앉아 계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앉아 있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엉덩이만 살짝 빼서 뻘쭘해가지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분은 관계에 있어서 좀 적극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서서 인사하신다. 그리고 고개를 까딱하는 인사가 아니라 허리를 숙이셔야 된다. 그죠?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결혼식장이나 비행기 탈 때요. 결혼식장에 혼주님들이랑 한복 입고 인사하시는 거 보면 우아하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고개 까딱까딱 인사하지 않습니다. 허리 숙이셔서 인사해요. 비행기 탈 때 승무원들 한번 보세요. 근데 고개 까딱까딱 하지 않아요. 엉덩이 빼서 허리 인사를 꾸준히 해줍니다. 굉장히 절도 있으면서 예의 있게 보일 수 있는 인사법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혹은 나는 정기 채용으로 들어가 5명, 6명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본다. 그런 경우는요. 다 같이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 분 한 분 자기소개하라 그러거든요. 첫 질문이 대부분. 그럴 때 자기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자기소개하시면 더 좋아요.
앞에서 내가 다 같이 들어올 때 간단하게 인사했다고 그거 빼먹지 마시고 첫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할 때 한 번 더 해주시면 플러스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슴 펴고, 네, 시선 면접관 먼저 보시고, 허리 굽히셔가지고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사 시작 때, 마지막 때 내가 허리에서 폈을 때는 눈동자가 누구가 있어야 돼? 어디에가 있어야 돼요? 면접관을 바라보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선 처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선 처리. 시선 처리. 면접 볼 때 시선 처리. 우리가 저 사람이 내 눈을 자세하게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를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아이 컨택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못 마주치면 저 사람이 뭔가 속이고 있고, 네, 지금 뭔가 불안하구나.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 뽑기 싫을 거 아니에요. 당당하고 거짓말하는 거 없고, 그죠? 그런 분들 뽑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 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꼬리 올린 상태에서 상대방의 그죠? 눈썹과 눈썹 사이를 보시면 눈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너무 눈 쳐다보면 부담되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를 지그시 바라보시면 입꼬리 올린 상태에서 바라보시면 입꼬리 올린 상태 눈도 살짝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눈동자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또 답변을 하시면서 천장 쳐다보고 벽 쳐다보고 바닥 쳐다보고 이러시면 자신감이 굉장히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듯한 그죠?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면접관을 쳐다봐 주시면 되는데 1대1로 면접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눈썹과 눈썹 사이를 보시면 크게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있는 면접관이 4-5명이고 2-3명이다. 그러시면 골고루 쳐다보셔야 돼요. 질문한 사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한 사람한테는 시선을 한 70%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셔도 좋고 2명인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면접관이 4명이다. 이런 경우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셨던 분한테 약 40% 할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한테 한 20%씩 골고루 시선을 맞춰주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면 뭐하러 이런 수업을 받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답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한테 답변을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나를 보고 호의적이게 웃고 있는 사람만 보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고 찡그린 사람한테도 과감하게 눈빛을 주실 줄 아셔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골고루 그죠? 네, 시선 배분을 하실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웃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웃어야 입꼬리도 올라가서 목소리도 예뻐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입꼬리 올려야 발성 발음도 되게 좋아요. 입꼬리 올려라. 말씀드린 눈빛 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눈빛도 부드러운 눈빛이 전달이 된다. 그 다음 용모복장 한번 가볼게요. 용모복장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선생님들. 용모복장 중요하죠? 용모복장은요, 기본 예절이에요. 제가 지금 뭐 입고 있는지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죠? 여기 오니까 되게 덥네요. 조명도 되게 많고. 지금 제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항상 앞에서 장세훈 강사님도 정장 쫙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강의하셨잖아요. 이게 용모복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왔냐 안 왔냐가 용모복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표정은 굉장히 좋아. 근데 슬리퍼 신고 와서 제가 강의한다고 볼게요. 좋지 않죠. 그쵸? 자, 거기에, 그죠?
거기에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볼게. 뭐 슬리퍼 신고 왔다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옷을 뭘 입고 왔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슬리퍼 신으면 어떻게 돼요? 신발을 나도 모르게 찍찍 끌고 다녀요. 그쵸? 근데 구두 신으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가서 좋은 이미지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내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5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자켓을 꼭 입으시고요. 옛날 분이시기는 하시지만 자켓을 꼭 입으시고 어디 가시면 모자를 항상 이렇게 그 모자를 쓰세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딜 가든 좋은 옷 입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좋은 옷 입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좋은 옷이라는 건 뭐냐면 어딜 가든 잘 갖춰 입고 가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특히나 근데 면접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면접 보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으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장 입고 가세요. 정장 있으시면. 없으시면 세미 정장이라도 입으셔야 돼요. 약간 갇혀 입은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면접 보러 오세요. 그랬더니 뭐 입고 가요? 뭐 입고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갇혀 입은 듯한 옷을 입고 가세요. 근데 가끔 이러세요. 아니 청소하는 일인데 뭐 갇혀 입고 가봤자 뭐 그거 입고 근무하간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일할 때 모습이고요. 나는 지금 그 사람한테 그죠? 나를 선보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죠? 깨끗하고 잘 갖춰 입은 듯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게 기본이에요. 예의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잘 차려입고 가시는 거 인격의 표현이고 신뢰감을 굉장히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슈퍼 갈 때, 친구 만날 때,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그죠? 애인 만나러 갈 때, 옷이 다 같은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다 맨날 똑같이 입고 다니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옷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집 앞에 슈퍼 갈 때 이러고 가진 않겠죠. 그죠? 네. 집 앞에 슈퍼, 연예인도 아니고 이러고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용모 복장을 하고 가요. 제가 아까 자료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코코 샤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모와 복장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만 용모와 복장이 잘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그 사람의 외모만 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모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용모복장이 잘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 자리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용모복장을 하고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자꾸 내가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왜 저래? 이 생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나 내 말이 상대방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면접 가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용모복장이 필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요. 그러면 어떤 용모복장을 좀 갖춰야 되는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째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저희가 4시 50분이거든요? 5시까지 쉬셨다가, 네. 손수희 선생님, 질문. 네, 면접시 질문. 손수희 선생님.
예상 질문이요. 예상 질문이요. 우리 손수희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야가 어느 쪽이세요? 이건 제 과목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병원 쪽? 병원 쪽. 요즘은요, 선생님들 면접에 가시면 질문 중에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구체적이게 물어봐요. 고객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병원 쪽이라고 한다면 환자가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기본적인 건 갖고 가셔야 돼요. 자기소개 준비하셔야 되고. 그죠? 그 전에 혹시 근무를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본적인 질문을 가져가시되 요거는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상 질문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이 요즘은 나온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있을 만한 사건들이라든가 이슈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대처 질문을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혹시 손수희 선생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53분이니까요. 5시까지 쉬었다가 저희가 딱 30분만 더 수업하고 오늘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5시에 뵐게요. 5시에. 성우표 선생님 오시면 시작할까요? 네. 네.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까지, 용무복장의 중요성까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혹시 이거 안 넘어가네요, 선생님? 잠시 확인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요즘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게 면접에서 그냥 추상적인 질문을 좀 많이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그죠? 배운 게 있고 그때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더라도 대처하지 못했을 이유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배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실 때 그걸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청년들한테 또 특히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든 경험해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면접에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손수희 선생님 병원 쪽에 근무하시고 계시니까 기존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은 내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더라도 병원 갈 일은 있으시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 좀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그게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어느 병원에 한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간호사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걸 보고 정말 현명한 간호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경험치로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직을 뽑는 이유도 그런 경험치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원한다. 우리 답변하실 때도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게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네,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인사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표정 말씀을 좀 드렸고 용무복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스타일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헤어스타일은 가장 좋은 게 깔끔한 게 가장 좋죠. 저는 지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데 원래 항상 단발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번 길러볼까 이래서 이제 기르고 있는 편인데 중요한 거 앞머리는 항상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마를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는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전달하는데 차이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마를 보이게 되면 약 30%의 신뢰감이 높아진대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앞머리가 있으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좀 많이 느낀 게 중에 하나가 이마가 되게 예쁘신데 이마를 자꾸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마 되게 멋지세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를 좀 보이셔야 신뢰감이 훨씬 더. 예, 성주 선생님. 예. 훨씬 더 시원하고 신뢰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면접 보러 가시죠. 내가 합격해서 내리고 다니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고 내가 면접에서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그날은 머리가 잘 안 넘어가더라도 미용실 가셔가지고 머리 넘기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오후 면접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전에 그죠? 깔끔하게 이발을 하셔서 머리 좀 넘기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마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단발머리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머리가 긴 경우는 네,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너무 막 유행 타는 머리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근데 요즘은 또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 집단들 같은 경우는 길게 풀고 가셔도 되는데 대신 깔끔하게끔. 막 풀어헤치는 느낌은 아니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썹이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눈썹도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눈썹을 좀 하세요. 유행하는 눈썹 말고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눈썹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 제가 팁을 좀 드리면 가르마 차잖아요. 가르마. 이게 내가 이쪽을 타보고 이쪽을 타보세요.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항상 해오던 대로 사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바꾸면 이미지가 달라져요. 한번 거울 보고 사진 찍어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본인이 훨씬 선호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좀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싶다. 선해 보이고 싶다. 근데 이게 가르마에 따라서 그게 좀 확연히 돼요. 그래서 한번 바꾸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셔서 더 예쁜 부분, 더 좋은 부분으로 네,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하던 대로 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지금 머리 만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팁을 하나 좀 드리고 남성분들 한번 보세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죠?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집 아들인 거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 이런 연예인들이야 뭐 잘생겼지만 이마를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선생님들, 남성분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스타일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이제 한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이마가 딱 보이고 네, 입꼬리만 딱 올려도요. 후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 꼭 보여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성분들 메이크업 하는 부분 좀 살펴볼게요. 색조 화장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행인 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립스틱을 안 바르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가시면 차 한 잔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차 한 잔. 그래서 살짝 생기 있게 정도 립스틱 해주시고 속눈썹 붙이지 마세요. 이거 연세가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마찬가지예요. 속눈썹 붙이고 가지 마시고 본인 눈썹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대신 피부는 좀 윤기가 돌게끔 생기 있게끔만 해주시고 너무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러려면 그 전에 이제 팩도 좀 하시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요즘 문신 많이 하시죠? 반영구 문신 눈썹에 그죠? 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잘하는 데 가서 하세요.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요즘은 이거 뭐 끝을 모아줘야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막 눈썹 이렇게 짱구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선생님 되게 많으신데요. 그러면 완전 인상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고요. 자, 만약에 내가 눈썹이 너무 없어. 근데 이거 반영구적인 것도 하기가 싫어. 그러시면 면접 보는 날만 살짝 그리셔도 돼요. 내 모양대로만. 근데 눈썹도 확실하게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짝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이 내가 원래 눈썹이 많아 까매 그러면 괜찮지만 그리는데 너무 진하게 그려버리면 인상이 너무 강해져서 약간 센 느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힘을 빼고 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입으시라는 말은 안 해요. 대신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자, 대신 우리 여성 선생님들 면접 보러 가실 때 스타킹은 꼭 신으셔야 돼요. 치마를 혹시 입으신다고 한다면.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2가지 색깔 정도만 매치되게끔 하세요. 여러 가지 색깔 막 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깔끔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막 빨간색, 파란색, 우리 저기 등산 가는 것처럼 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3가지 정도 색깔만 조금 섞이게끔 옷을 입으시면 크게 실패는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너무 화려하지만 않게 해주시고요. 자,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들. 액세서리. 여성분들 액세서리 특히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내가 다 하고 있으면 목걸이는 하나 빼고 가시는 거예요. 특히 안 보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귀걸이, 목걸이 막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좀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 남성분들은 우리가 액세서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반지하고 시계 정도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 금목걸이, 막 금팔찌 이런 거는 좀 빼고 가시는 게 기본 예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손톱. 우리 여성 선생님들 손톱 너무 빨간색, 까만색 이런 것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막 네일아트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경우 있으신데 면접 보러 가실 때는 그거 피하셔야 돼요. 특히나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쥐약이다.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좀 자르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도 민감하신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본인 체형에 맞는 옷을 입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본인 체형보다 큰 옷을 입고 가신다거나 그러시면 약간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본인 체형에 맞는 옷으로 너무 꽉 끼거나 그러지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큰 옷을 입으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의욕이 없어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맞는 옷을 입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그렇죠. 근데 혹시 젊으신 분들, 우리 신입사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어떤 팁을 드리냐면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의 로고 색깔이랑 비슷한 넥타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LG 면접 보러 가는데 파란색 넥타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삼성 면접 보러 가는데 빨간색 넥타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소에 면접관들이 많이 보는 색깔의 그죠? 넥타이를 하고 가면 아무래도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에 입사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회사 로고 색깔이랑 같은 넥타이를 하고 왔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멘트까지 하고 오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회사 로고 색깔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성분들은 치마 입으시면 스타킹 꼭 신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름에 면접 보러 가실 때도 스타킹은 신으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남성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면접 보러 가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잖아요. 앉으면 바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랬을 때 내 살이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어라. 남성분들 많이 신는 게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정장을 입고 로퍼를 신고 아예 양말이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는 경우 많아요. 그죠?
양말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양말 신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요. 면접 보러 갈 때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걸로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앉았을 때 내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말 길이를 올릴 수 있는 양말을 선택을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면접을 볼 때 시선이 나한테 와야 되거든요. 내 얼굴로 시선이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살이 보이면 시선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나도 거슬리고 상대방도 거슬리는 상황. 스포츠 양말 신지 마세요. 짧은 양말 신지 마세요. 앉았을 때. 그래서 그런 거 하나에서 사소함이, 예, 그죠? 네, 디테일함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즘은 아주 뭐 우리가 막 어디 공사에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거 아닌 이상 그 정도의 매너만 보여주셔도 돼요. 영무복장은. 이 사람 신경 쓰고 왔구나?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왔구나? 그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신경 썼구나.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저도 어디 가면 강사님 오늘 좀 신경 쓰셨는데 이런 날 말씀하시는 날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그런 날이에요. 누구나 다 느껴요. 그 정도의 느낌만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 신입사원 교육 가실 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싶으시다 20대이신 선생님들은 제가 카톡 이따가 제 전화번호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런 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제가 코칭을 해드릴게요. 시간만 맞으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 좀 살펴봤어요. 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각적인 요소. 자, 두 번째는 청각적인 요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요. 청각적인 요소. 귀로 듣는 청각적인 요소. 자, 볼게요. 면접에 가서 가장 많이 저질렀던 실수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나친 수다. 제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했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자기 자신을 너무 그죠? 칭찬을 했다거나 아니면 비방을 좀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전에 근무할 때는 왜 그만두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전에 여기서 근무하셨는데 왜 여기는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팀장이 좀 또라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랑 안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좋은 분들이랑 함께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근데 또 가장 면접 시간에서 지각하시는 거 안 돼요. 3시까지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10분 전에는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찍 오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플러스예요. 근데 좀 늦으셨네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왕 일찍 가세요. 일찍 가시는 거. 자,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경우 안 돼요. 동문서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으시면 좀 구체적이게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동문서답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면접 보다가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라고 나오면 이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너무 작게 말하는 거. 작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상대방한테 그죠? 전달될 수가 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가셨을 때는 우리가 청각적인 요소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발음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인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너무 빠르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근데 저 조금 빠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일찍 끝내드리려고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다 되시죠? 자, 세 번째,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가? 이거 안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죠? 자, 네 번째,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 외우고 가야 되나? 예상 질문 받았어. 외워야 돼요.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봇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삶에서 느꼈던 걸 진정성을 좀 부여를 하려면 자연스러움이 있으셔야 된다. 자, 어미 흐리지 않고 끝까지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을 딱 했는데 상대방이 답변 끝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상대방이 아, 끝냈구나라고 느끼겠죠. 아, 답변이 마무리가 됐구나라고 느끼겠죠. 그러면 다 하셨어요? 이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미를 흐리지 말고 끝까지 말해야 되고 혹시 흐리더라도 이상입니다까지는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해야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가고 전달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도 점검을 한번 하시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각적인 요소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흡, 발성, 발음. 평소에 내가 목소리가 작다거나 말을 끝까지 못한다거나 발음이 좋지 않다거나 그렇게 혹시 한 가지라도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나운서들 연습 어떻게 한다, 뭐 막 연필 끼우고 연습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아주 선생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고나는 것도 굉장히 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호흡을 길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시다가 어미가 흐려지는 이유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요. 뒤에가 흐려져 버리는 이유는 호흡이 짧아서요. 그럼 호흡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복식 호흡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되고 호흡을 길게 하셔야 돼요. 혹시 담배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시다가 헥헥거리거나 아, 내가 지금 노래 부르다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노래 부르는데 고음도 안 올라가고 끝까지 노래를 못 하겠어.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호흡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담배도 좀 끊으셔야 되고요. 또 지금 화면에 뭐 잡혔어요, 선생님들? 이거 뭐예요? 바람개비죠. 이 바람개비 있죠. 이거 그냥 시간 날 때도 하셔도 좋아요. 호흡 길어지게. 대신 선생님들 호흡은 길게 있는데 내뱉는 게 짧잖아요. 그럼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길게 들여 마셨다가 길게 내뿜는 연습을 복식 호흡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제가 복습 호흡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보세요. 자, 누워서 하셔도 좋고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서서 하셔도 되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어깨 편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전이라고 하는 곳 있죠. 어디예요, 선생님들? 배꼽 살짝 위에 볼게요. 배꼽 쪽 잡으셔도 돼요. 자, 코로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는데 어깨가 들썩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호흡이 잘못된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그대로 움직임이 없으셔야 되고요. 배에다가 살짝 손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코로 숨을 들여 마실 때 어깨는 그대로 있으면서 배가 볼록해져야 돼요. 실제로. 아셨죠? 그 상태에서 다 끝까지 들어 마셨어요. 코로. 입으로 후 내뱉으실 때는 내 배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연습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코로 들어 마신 상태에서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 공기가 같이 나오면서 내 목소리가 나와야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끝까지 같은 톤의 같은 크기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연습 한번 해보시는데 집에서 하시는 방법 어깨 들썩이지 마시고 해보신 다음에 여러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코로 숨을
상황이에요. 지금 배 내뱉으시면서 배가 납작해지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목에서 나는 목소리가 아니라 배에서 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동글동글해져요. 안녕하세요. 이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그죠? 그래서 배에서 나는 목소리는 목소리가 동글동글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더 동글동글 부드럽고 훨씬 더 멀리 나가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연습을 하시는 거는 이게 복식 호흡을 좀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 풍선 부는 것도 방법이에요. 집에 풍선 하나 혹시 애기들 갖고 노는 집에 하나씩 있으실 수 있으신데 그걸 부는 것도 우리가 호흡을 길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평소에 발음이 좀 샌다. 사람들마다 특정적으로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찾아내셔야 되고요. 실제 우리가 발음 연습을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잠깐만 마스크 벗을게요. 우리 땡큐 배우셨죠? 쓰 뭐 이런 거 영어에서 배우셨죠? 그렇잖아요. 한국어에도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미음 발음을 할 때는 혀가 천장에 닿고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어에도. 근데 우리는 영어 배울 때는 그걸 배웠는데 한국어 배울 때는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발음을 할 때 내가 혀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하면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얼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턱이 굉장히 좀 발달된 케이스예요. 이게요. 고백 하나 할게요. 보톡스를 맞아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여기가 근육이 뭉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를요 많이 써요. 그래서 발음이 좋아지시려면 가갸, 거겨, 고교, 구교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데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가갸, 거겨, 고교, 구규 정확하게. 그래서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윗입술이 가만히 있거나 아랫입술이 가만히 있으면 발음이 안 좋아요. 아랫입술 가만히 놔두고 윗입술만 얘기하면 당연히 발음이 안 좋아지겠죠. 그죠? 윗입술, 아랫입술을 골고루 쓰셔서 입 주위에 근육을 많이 쓰시면 발음은 우리가 생각해 아나운서 할 거 아니니까 그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언어적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 장세훈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네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면접 보는 날 주의하셔야 되는 거 면접 당일날 준비하셔야 되는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면접장 입시를 할 때는요. 첫인상 다시 한번 3초 만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입꼬리 올리면서 편안하게 어깨 펴시고 네,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연출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앉으실 때 어떻게 앉으셔야 해요? 앉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멘트를 하시고 앉으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치마를 이렇게 한번 쓸어주시면서 앉아주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앉으셔서 간단하게 내 용무복장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는데 허리를 펴고 앉으시는 게 좋아요. 앉으실 때. 근데요, 면접이 예를 들어서 10분이 진행이 되는데 5분만 지나면 평소에 내 자세로 와요. 그게 문제. 그래서 평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배운 대로 내가 딱 앉아가지고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앉아야지. 딱 앉아 있어.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제 평소에 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연습을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한 번씩 앉아 계실 때 허리 펴시고 시간을 조금 재보시면서 오래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의자에 앉으실 때는 의자가 끝에 걸터 앉으시면 안 돼요. 너무 깊숙이 앉아서 등받이에 등을 딱 받치시고 앉으시면 안 돼요. 그죠? 엉덩이는 깊숙하게 넣으시되 허리는 세우시고 등은 의자 등받이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앉아주시면 돼요. 그죠? 이해되셨죠? 너무 편안하게도 너무 불편하게. 그러니까 끝에 앉으시면 사람이 빨리 나가고 싶구나라는 인상을 주고요. 너무 편하게 앉으시면 저 사람 거만하구나라는 표현이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펴시고 등받이는 등에 붙이지 마시고 엉덩이는 의자 끝에까지 집어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들어갈 때, 앉을 때 기억해 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인사하시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요 금방 앉으시는 거 제가 말씀 좀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실 때. 자, 고생하셨습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셔서 나가실 때까지 긴장하세요. 저렇게 잘못했어. 생각만 해도 막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고 이러고 나가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다. 끝까지. 끝까지. 내가 이 면접장에서 1km 넘어갈 때까지 긴장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 정도로 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거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 사람들과 원활하게, 그죠? 네, 소통이 더 많은 사람들과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 가가지고요, 김서방 찾기 뭐 이런 거 힘들 수 있지만, 김제에서 김서방 찾기는 조금 쉬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평소에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면접을 가면요, 바로 이제 건너 알아요. 그분이 우리 면접 보러 왔는데 어떤 분이셨어? 특히 이력서에 이 지역에서 근무한 일정이 많으시면 친구의 친구가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 보면 난 괜찮은 사람이고 막 어필하고 왔는데 뒤에 평판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누구누구 딸이 될 수 있고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네 사실 신경을 좀 쓰시고요. 특히나 내가 들어갔는데 나랑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음에 내가 이력서에 썼을 때 그쪽에서도 그죠?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줘서 내가 면접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내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태도 10개명으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정한 옷차림과 머리 모양으로 첫인상을 좋게 해주시고요. 이마 보여주시고 반짝반짝 좀 윤기가 있게끔 좀 해주시고 가세요. 그죠? 자, 두 번째,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면접 중에 기분 나쁜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들? 6개월밖에 근무 안 하셨네요. 왜 이렇게 짧게 근무하셨어요? 근데 나를 탓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끝까지 밝은 표정으로 해주시는 거, 말끝 흐리지 말고 또박또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써주시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리정돈 잘 되게끔 답변해 주시는 걸 우리 장세훈 강사님 말씀해 주셨을 거고, 자, 다섯 번째는 속어, 은어, 유행어 사용하지 말고 웬만한 표준어로 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된다. 잘 모르는 내용이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요. 자,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멘트 하시면 돼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것들. 그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막 어려운 질문 안 하시잖아요. 대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당장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습관이 있고 힘들다. 그럴 때는 아예 차라리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덕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다. 다리를 떨거나 손을 비비는 등 이런 거 면접 가면 자기 그래서 평소에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본인의 모습을 영상 촬영을 해놓는 것도 좋아요. 내가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습관적인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골고루 눈 마주쳐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라. 그죠? 눈 마주쳐서 호감도를 한번 주시면 플러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눈 마주침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까지 밝게 인사하고 정중하게 마무리하고 나오셔야 된다. 혹은 연락 주시기로 했는데 이런 거죠. 언제 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지 마세요. 네. 사대보험은 언제부터 떼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가 연락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정중하게 물어보시고 나오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대신 이제 좀 항상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면접 가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기본 마인드 좋으신 분들이시니까요. 내 마음만 잘 전달하면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미흡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보려면 제 옆모습이 보이네요. 카메라가 정면에 있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도 얼굴 보면서 강의하는 이렇게 틀어도 돼. 네, 선생님들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채팅창에 제 연락처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코칭 필요하신 것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채팅창 혹시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채팅창에 보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네, 정리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생해주신 김선혜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앉아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역시 기억교육 명강사 30인에 뽑히신 강사님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토대로 구직활동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일 교육기간 중에서 2일차 교육이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취업의 관문, 면접의 스피치, 두 번째 순서로 면접 예절과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강좌를 들어보셨습니다. 내일은 3일차 교육인데요. 오후 7시부터 19시죠. 19시부터 디지털과 그린 전환 시대 지역 일자리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내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 중간중간 돌발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될 수 있으시면 화면도 좀 비디오 활성화를 좀 해주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 내일 7시에 오후 7시 1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단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연수원 강상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